예, 이번 시간에는 매틀랩을 활용해서 그 디스크릿 시그널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코딩으로 좀 더 익숙해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고 이제 코딩도 같이 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파이썬이라는 언어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매틀랩을 뭐 이렇게 커널로 가져 여기서 매틀랩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 여러분들은 매틀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먼저 그럼 디스크릿 시그널이라는 뭐 이렇게 이론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sin 2파이 t 그러니까 오메가가 2파인 거죠. 그래서 1초에 단위원을 한 바퀴 도는 거의 사인이니까 y축으로 프로젝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틀랩에서 이제 t를 정의를 해야겠죠. t를 뭐 예를 들어서 0.01에서 1까지라고 하면 한 바퀴 돌겠죠. 한 바퀴. 그리고 x는 이제 사인이고 2 곱하기 매틀랩에서 파이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t라고 하면 곱하기 t라고 하면 지금 x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t가 이제 칼럼으로 쭉 나온 거죠. 쭉 해서 101개.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콜론을 하면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이렇게 하면 역시나 각각의 벡터마다 계산을 해서 사인 엘리먼트 와이즈로 벡터 t는 벡터입니다. 그렇게 x를 하니까 x 역시 벡터로 지금 이제 이건 로우인 거죠. 로우 벡터. 지금 이렇게 로우 벡터로 쭉 가서 같은 개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것을 디스플레이 하지 않으려면 표시를 해주면 세미콜론을 해주면 되고 이제 이 값들을 이제 플러스를 할 텐데 플러스이란 커맨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플러시 기본적으로 처음이라 실행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매틀랩 그렇게 해서 코드고 지금 0에서 1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0.01만큼의 레졸루션으로 t를 키운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인 한 주기이고 단위원을 한 바퀴 돈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두 바퀴를 돌겠죠. x축은 시간이고 자 이제 좀 코스메틱한 걸 해볼 텐데 y림을 마이너스 1.1에서 1.1로 하면 약간 여유가 있어졌고 X 라벨을 여러분들 매틀랩에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천천히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라벨은 이렇게 하면 T인 거죠. 이렇게 해서 T가 나왔고 Y 라벨은 값은 그래서 XT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좀 굵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옵션을 넣는 것인데 라인 width라고 해서 이것을 2라고 하면 선이 더 굵어졌죠. 예를 들어서 3을 하면 선이 더 굵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디스크릿한 거니까 이게 디스크릿한 시그널을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는데 이제 t가 아니라 n을 이제 단위원상에서 n등분을 캐피털라이즈 n등분을 해야 되는데 20개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좀 달라지 스몰 n은 0에서 n-1 등 이렇게 하면 이거 같습니다. 한 칸씩. 근데 뭐 생략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0부터 19까지가 되는 것이고 2파이의 나누기 캐피털 n에 이젠 t가 아니라 n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x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개의 x가 된 거고 이것을 플러스 할 텐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일단은 플러스를 하면
디스크릿한 거지만 20개의 데이터밖에 없지만 매틀랩에서 자동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선을 연결해 버리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걸 점으로 찍습니다.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O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플러스를 쓰기보다는 이걸 커맨드 처리를 하고 stem이라는 커맨드를 쓰면 이렇게 디스크릿 할 때는 stem이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것, 필드라고 하면 이제 채워진 거죠. 자, 그래서 저희 두 개를 동시에 하려면 서브 플랫이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의 첫 번째, 그 다음 서브 플랫은 2,1의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두 개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20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액시스 타잇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스퀴즈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마이너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타이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y 리밋도 걸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디스크릿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여기는 0부터 19까지 n-1까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브 플러스에서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것과 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디스크릿한 것을 자주 표현한다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신호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뭐 파이나이트하냐, 그 길이에 따라서 파이나이트하냐, 인피니트하냐 살펴보았고, 피리아딕한 것은 주기적인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듈러 어리트메틱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과 살펴봤고, 이것은 비주얼 이해를 여러분들은 직선이 아니라 이것을 원 위에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이 되면 다시 0이 되는 거죠. 9가 되면 1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0부터 7까지인 거고 그 값이 0, 1, 2, 3, 4, 3, 2, 1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y를 만들어 볼 텐데 이제 이게 반복되는 피리어딕한 시그널을 만들어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라는 값은 이렇게 하면 일단은 y 값은 empty죠. 엄밀하게는 이렇게 하면은 코딩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들을 제가 0부터 7까지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피리아딕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마이너스 16에서 23까지 뭐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엄밀하게는 그 인덱스마다 y 값을 다 제로나 또 어떤 값으로 할당을 해야 되는데, 매틀랩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큰 그 연산을 지금 많이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블랭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y 값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1부터 뭐 이렇게 하죠. n까지. 그러면 그러고 나서 end로 하면 n이 이제 값이 i가 증가하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y에다가 다 그 empty니까 그 값을 지정을 하는데 y의 예를 들면 첫 번째 값은 여기가 되는 거겠죠. 거기서 근데 그 값은 저희가 x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에서 i를 가지고 오는데 i가 1부터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x라는 것은 0에서 7까지에만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를 모드를 해야겠죠. 모드를 해서 그 n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그 값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i가 1이면 마이너스 16 그렇게 되고, 그것을 8로 나눈 모드에 해당하는, 이제는 8로 나누면 x 값이 무조건 존재하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x라는 것은 0이 될 수 있음. 이 값은 0이 될 수 있지만 x는 그 0이 1이니까 그래서 일단 플러스 1. 이게 왜 이렇게 좀 플러스 1을 해야 되냐면 매틀랩은 그 어레이나 행렬이나 해서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값을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 값을 다 계산을 하였고, 이제 플러스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ny 이렇게 하면 다시 필드를 하죠. 필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엑시스를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가 x가 여기였는데 나머지 y에 해당하는 것들은 실제로 여기 값에다가 8로 모드를 취하고 그 모드 취하기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 때문에 플러스 1을 했는데 그 x에다가 어떤 값인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기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코딩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 함수에 관한 것들, 파이나이트한 것과 주기 함수는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시프팅을 시키는데 마이너스로 하면 뒤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는 것이고 플러스로 하면 앞쪽으로 시프트 시키는 거죠. 시간의 개념을 관점으로 보면 여기가 딜레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어드밴스 되는 겁니다. 시간이 더 앞으로 왔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피리어딕 할 때는 시프팅을 시킨다는 것이 이 직선이 아니라 단위원 이 유닛 이 서클에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이 앞부분이고 이쪽이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면 지금 x0이 이렇게 간 거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면 x0이 여기로 오겠죠. 그렇게 뒤로 한 칸, 앞으로 한 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에 관한 것도 살펴보았고 이제는 좀 중요한 키한 디스크리트한 얘기를 제가 고치겠습니다.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에서 한번 살펴보면 델타 펑션이 있죠. 간단합니다. 0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프트를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시그널과 시프트된 델타 펑션을 곱하면 또 다른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그림으로 보면 해서 그 값만 픽업을 하는 거죠. 픽업을. 그래서 여기는 컨스턴트고 이 x는 시그널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델타 펑션이라는 것을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impulse sequence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1인 값이 어디 있고 그 시퀀스가 n1에서 n2까지 시작한다는 것을 해서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가지고 n 파일을 만들어서 같은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이 함수를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미리 해두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x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2가 되고 4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n을 그냥 임의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잡았고 x라는 것은 2배의 impulse sequence를 제가 쓰면 되죠. 함수를 저장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5,5가 되었고 마이너스 impulse sequence 4, 마이너스 5,5 아시겠죠? 이걸 저희가 함수로 구현한 것을 활용해서 x를 디벨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 x 또 필드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볼 텐데 x2를 했고 x1은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 5, 5 사이에 있고 0일 때 임펄스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브 플러스로 2, 1일 때 1, 그 다음 서브 플러스를 2일 때 x2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0일 때 1인 값이고 이건 델타 펑션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이 함수 x 임펄스 펑션을 시프트 시키고 스케일링을 시킨 거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은 1이고 0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프트를 시키면 시프트 되는 것이고 다른 그 함수와 시프트 된 것을 곱하면 그 이후에서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인 것으로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텝 시퀀스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가지고 M 파일로 만든 다음 동일한 폴더에 또는 특정 폴더에 놓고 그 패스를 지정해 두시면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텝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렇게 해서 x1은 마찬가지로 x1을 한번 해보면 스텝 펑션인데 시퀀스죠. 0일 때와 그다음 마이너스 5, 30인 거고 x1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스텝 시퀀스가 되고 10, 마이너스 5, 30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x2는 그러니까 x2를 제가 해서 이거를 0.9에다가 n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엘리먼트 와이즈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 곱하기를 스텝 시퀀스로 0, 마이너스 5, 30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브 플랫을 할 텐데 위에서 제가 썼던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에러가 떴는데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 매틀랩에서 이 답 표시는 행렬 곱처럼 하지 않고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겠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x1은 이 식인 거죠. 그래서 보면 0에서 10까지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왜냐?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0.9n승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제 그 시그널을 두 개를 곱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재미있게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3라고 하고 이것을 x1으로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3로 하면 해서 이 부분만 살아남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스크릿한 또는 디스크릿 시그널 자체에 익숙해지고 또 매틀랩 활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은 좀 차근차근히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코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스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초반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코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리얼 익스포넨셜로 1보다 크면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사인, 코사인,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앵귤러 벨로시티 또는 프리퀀시, 엄밀하게는 앵귤러 벨로시티고 프리퀀시는 이게 여러분 F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이 오메가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는 또 2파이 F라는 관계가 있고 그래서 좀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될 거고 그냥 어떤 빠르기 회전에 대한 그 빠르기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프리퀀시라고 제너럴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즈는 이렇게 되는 것들 코사인, 사인 하시고 지금 이렇게 프리퀀시를 보면 여기는 컨스턴트 0이니까 DC 성분인 거고 컨스턴트한 거고 이렇게 여기는 2파이 n이기 때문에 1을 10등분한 것이고 여기는 n을 10등분하고 k가 2만큼이라서 두 칸씩 건너뛰는 것 여기는 세 칸씩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칸씩 건너뛰는 거라서 결국은 코사인 파이 n이라고 해서 0이었다가 1이었, 파이였다가 다시 2파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즈는 오메가는 같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 그림은 다 같고 페이즈에 의해서 시간축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시프트가 되고 이 파일만큼 시프트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호들을 합성함에 있어서 뭐 시그널을 시프트 시킬 수도 있고 시그널을 애드 할 수도 있고 시그널을 뒤집을 수도 있고 n에 관해서 그 다음 시그널을 곱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미리 그 펑션으로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x라는 것이 x 값을 이렇게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 2, 3, 4, 5, 6, 7 그 다음 6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x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200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200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필드를 하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x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0, 1, 2, 3, 4, 6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원래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기를 0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x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x라는 시그널이고 x라는 시그널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5만큼 5로 시프트 시키고 마이너스 4만큼 시프트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x1은 이제 x라는 시그널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시프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시프트를 시키면 그 n의 인덱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먼저 시그널 시프트라는 커맨드가 있고 x를 시키는데 인덱스는 x고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만큼 시프트 시키는 거. 그렇게 되면 x 지금 이 부분이니까 1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돼서 그럼 이걸 한번 플랫을 한번 해보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n11 x11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디폴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5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으니까 거기가 이제 3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체가 시프트 되고 이 x 레인지까지 값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건 동일하게 이제 이 뒷부분을 해야 되니까 카피를 하고 거기는 n1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12가 되고 n을 여기는 마이너스 4만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시그널을 애드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시그널을 애드 할 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 n의 인덱스를 같이 따라가는 것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sig add라는 커맨드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그널은 x11이고 두 번째 시그널은 x12겠죠. 그런데 여기에 인덱스가 n11이 따라오는 것이고 여기는 n12가 따라오는 것인데 여기에는 2배가 곱해지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3배가 곱해진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에도 이제는 값이 제가 원하는 것은 x1 n1이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플러스를 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자,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이런 커맨드들을 이 주어진 저희가 이렇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함수들을 직접 써서 코딩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인데 일단 크게 다르지 않아서 x는 같은 것 같고 이거는 일단은 이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x는 이제 여기가 0이니까 n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0, 1, 2, 3 이렇게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면
0, 1, 2, 3, 0, 0, 0이고 중요한 것이 인덱스가 0, 1, 2, 3, 4, 5, 6이라는 게 지금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았고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시프트를 하고 폴딩을 할 건지 원점에 의해서 폴딩을 하고 키만큼 시프트를 할 건지 이게 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는 x를 그 sig 폴드를 하는 거죠. 어디에 관해서 x를 0에 관해서 폴드를 하는 거죠. 맞죠? 이거를 또 인덱스를 받아와야 되니까 x1에 n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두 개를 동시에 해서 n1, x1 됐죠. 그리고 나서 서브 플랫이죠. 서브 플랫을 2,1,1 갖고 여기다가 해서 보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sig 폴드가 같은 길이어야 되는데 n1x 여기서 플러시 됐고 sig 폴드로 올라가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sig 폴드를 보면 폴드라는 것은 n을 넣어야 되네요. sig 폴드라는 것이 그 n을 넣고 그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n이라는 것은 인덱스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n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값 여기를 콜론으로 해주고 지금 보면 이게 x고 이게 원점에서 해서 원점에 의해서 뒤집어진 거가 0이 0이니까 뒤집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점에 의해서 뒤집어진 겁니다. 이걸 좀 더 클리어하게 하고 싶으면 만약 엑시스를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부터 6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 이걸 x 리무를 하죠. 그 다음 x 리무를 하면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뒤집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x를 그냥 시프트 시키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시프트를 시키는 거니까 시프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시프트를 해서 n을 가지고 오고 이만큼 시프트 하는 것을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2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는 범위를 여기도 범위를 이렇게 하면 이만큼 뒤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궁금한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이만큼 시프트를 하고 폴딩을 하는 게 맞는지 폴딩을 하고 이만큼 시프트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해보죠. 다 해보는 겁니다. sig 시프트를 x를 n을 이만큼 한 거죠. 이게 있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sig 폴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가지고 와야겠죠. 이거를 x2라고 하고 n2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sig 폴드는 x2를 n2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면 이게 이제 x3가 되고 n3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뭘 했냐면 시프트를 이만큼 하고 원점에 향해서 돌린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뭘 할 거냐 하면 폴드를 먼저 하고
시프트를 하겠습니다. 그런지 폴드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X를 폴드를 하고 그거를 N1이라고 하고 얘를 받아서 걔를 시프트한 거를 N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얻은 것들이 더 맞는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거를 또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궁금한 게 N3, X3랑 그 다음 N4랑 4가 궁금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에서 8까지를 보면 지금 보시면 어느 게 맞나요? 어느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보시면 지금 원래 신호가 원래 신호까지를 한번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원래 신호는 이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8까지 넣고 그러면 이제 3이 되겠죠. 3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제 여기가 3에 2에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이제 이건데 하나는 여기서 시프트를 여기를 시프트를 이만큼 시키고 걔를 원점에서 돌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먼저 시프트를 시켜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를 이만큼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는 이 두 번째가 자 보시죠. n에다가 여기에다가 0을 넣으면 n 값이 0이죠. 0이면 보시죠. 여기다가 0을 넣으면 n이 0이니까 x2인데 x2는 2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x2는 2인데 여기는 0이고 여기가 2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죠? 자, 그래서 이건 이런 식의 k-n으로 되었을 때 k-n 또는 -n 플러스 k가 되었을 때는 원점에서 폴딩을 먼저 하고 뒤집어진 거를 k만큼 시프트 시킨다가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거를 너무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감이 있지만 코딩과 함께 익숙해지시라고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런 복소수 값이 올라오는 이런 치수함수는 결국 코사인 플러스 i 사인 세타와 같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메가가 다리 원을 얼마나 빨리 도는지에 대한 앵귤러 벨로시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x축과 y축으로 실수축과 이미진으로 줄이면 이게 코사인이 되고 사인이 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렉탱귤러 폼이 되는 것이고, 폴라 폼은 크기와 페이즈 또는 크기와 앵글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거는 항상 1입니다. 단위원을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페이즈는 n이 커지면서 계속 커지는 거죠. 제가 추후에 페이즈와 앵글에 대한 차이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즈는 계속 커지는 거고 앵글은 0에서 2파이 사이 값을 가지는 걸로 한정을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오메트릭하게는 단위원을 도는 것이고 오메가가 있으면 이게 앵글러 벨로시티로 얼마나 빨리 도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방향이 반대라는 거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인 코사인은 서큘러 모션에서 프로젝션을 시킨 것이다.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3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것은 이런 이 방향으로 도는 것과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의 두 개의 벡터가 더해지고 나눠지는 것이 실수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제 에일리어싱이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단위원을 2파이만큼 페이지를 시프트를 시켜도 결국 같은 걸로 돌아오는 거죠. 분명히 2파이만큼 더하면 컨티뉴어스한 세상에서는 오메가가 빨라진 거라서 더 빠른 건데 디스크리트한 세상에서는 제가 예를 들면 디스크리트하게
그 observation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또는 카메라가 샘플링 레이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생기는 것이 엘리어싱이다. 그것을 한번 코딩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단위원을 15등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코사인,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x2를 코사인 같겠죠.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더하기. 근데 여기가 보시면 오메가가 2파이가 커져야 되니까 오메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2 곱하기 파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x1과 x2를 플러스를 해보면 값은 그래서 디스플레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자, 그래서 엘리어싱 프리 프리퀀시는 0에서 2파이로 오메가를 한정하던가, 왜냐하면 그것이 더 커지면 결국은 같아지는 거니까, 또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로 한정을 하던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0인도 저주파고 2파이도 저주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내추럴할 수 있습니다. 0이 저주파이고 양쪽으로 파이로 갈수록 고주파로 간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단위원을 8등분을 한 다음 코사인 이걸 플러스를 한번 해보면 이것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를 하고 이렇게 하면 코사인 이렇게 가장 빠르게 바뀌는 성분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t를 0.1 곱하기 m-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면 또 가지고 오고 x1은 코사인의 파이에 t로 하면 t로 하고 여기에다가 홀드온을 한 다음 플러스를 해서 t에다가 x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좀 코스메틱하게 여기를 일단 200으로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0에서 n-1까지를 0.1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거를 1만큼 할 때는 n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는. 그러면 실제로 값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때만 관측한다가 되는, 또는 샘플한다가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를 이 파일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키워볼 거냐면 3파이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실제 이게 샘플 레이시 아주 촘촘하면 이렇게 동작한 건데, 제가 이 샘플링을 하면 이렇게 된 것처럼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거를 x2라고 하고, 여기서 코사인 엄밀하게는 이게 마이너스 2파이에 나누기 2 곱하기 t만큼 보이게 되고, 또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2인데 색깔을 좀 바꿔야겠죠. 뭐 예를 들면 레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여기가 2분의 그러니까 2파이에서 이렇게 하니까 잠시만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빼는 건 이제
이 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지금 여기가 2분의 3 파이고 그거를 2파이에서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 점들을 보고 원래의 신호가 연속적으로 어땠을까 했을 때 이렇게 더 원래보다 느리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에일리어싱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천천히 샘플링을 하면 실제보다 더 실제와 다른 주파수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가 무엇이냐라는 거. 이 파이는 로우 프리퀀시입니다. 파이도 로우 프리퀀시고 0도 로우 프리퀀시고 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는 하이 프리퀀시입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자, 그래서 파이일 때랑 2분의 3 파이일 때 어느 것이 더 프리퀀시가 강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 했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x1, x2 그 다음 여기는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서브 플롯을 2,1,1 가 되고 스텀으로 n, x1 필드가 되고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x2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제가 드리고 메시지가 이 숫자가 더 큽니다. 그러면 연속위에서는 여기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만 보면 이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고주파입니다. 이건 저주파입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고주파가 아니라는 것. 디스크리트한 세상에선 이것이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예,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에서 다루었고 이제 이거를 한번 플러스 시켜보면 이렇게 커지겠죠? 근데 2파이에서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일리어싱에 관한 것들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100개의 샘플 레졸루션으로 하던 것을 샘플링은 예를 들어서 TS, SS 샘플링인데 여기다가 TS고 얘기를 100개가 아니라 10개로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10개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단 여기는 코멘트를 하고 지금은 이 부분을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게 사인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시겠죠?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100개로 한 거고 지금 여기는 10개입니다. 10개만 듬성 본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만 빨간 점만 보면 이렇게 신호일 거라고 예측을 할 텐데 원래는 아니라는 거. 이제 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강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긋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서 요 부분 TS 여기는 이제 10개가 아니라 5개로 하면 그래서 이 부분과 나온 다음에 하면 자 여기는 10개로 했을 때 5개로 했을 때는 이렇게 더 다르죠 원래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고 요거에 대해서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동영상이 강의도 보여드렸지만 이 바퀴 멈춰 있거나 어떨 땐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호를 시각화하는 건데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라는 것이 2파이에다가 캐피털 N으로 유니폼리 등분하고 K만큼, 이것이 그걸 한 칸으로 할 거냐 두 칸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것. K가 커질수록 오메가가 더 정수만큼 커지는 거고, N은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K가 1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G를 Z1이라고 하죠. G1은 익스포넨셜에 J의 오메가를 쓰죠. 이렇게 오메가가 파이 나누기 n 곱하기 k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n, n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맞아. 오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렇게도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G라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두 개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게 G 값입니다. 지금 단위원상에서 8등분을 한 거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G라는 것은 G1을 n승한 거죠. n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여기를 나누고 플러스를 하면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지금 이게 n이 로벡타로 디파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보시면 n을 디파인을 해야겠죠. 이 n은 지금 그 전에 있던 n인 것 같고, 그래서 n-1로 디파인을 하면 8개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8개가 됐죠. 8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소평면상에 플러스 하려면 지금 이 G는 지금 8개의 벡터인데 로 벡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면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이것을 칼럼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칼럼으로 바꿔주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또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것은 이렇게 하면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제가 칼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한 건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맞죠? 지금 여기서 헐미시언 트랜스포즈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 자, 그래서 G1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n이 0승, 1승, 2승, 3승, 5승에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했고, 이제 만약 K가 3이라고 하면 가장 시작하는 오메가가 여기겠죠. 1, 2, 3 여기겠죠.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운드를 그리기 위해서 익스포넨셜에 J 곱하기 오메가를 이렇게 디파인 했으니까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오메가고, 오메가 곱하기 n을 해주면 이제 전체의 xp가 되는 거고, 지금 이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x라는 것은 k가 3일 때인 거, x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n 대신에 0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제가 뭘 했냐면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 n이 0일 때 여기입니다. 그리고 n이 1이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k가 3이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n이 2가 되면 여기로 오겠죠. 보죠. 여기로 왔습니다. 그 다음 n이 3이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가 올 겁니다. 지금 k가 3일 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긴 n이 3이 되면 여기로 왔죠.
그리고 n이 4가 되면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 5가 되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로 오고, 그 다음 6이 되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로 오고, 7이 되면 하나, 둘, 셋에서 여기가 오고, 8이 되면 이거 다시 더하고 세로를 만들겠습니다. 8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K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K는 얼마만큼, 그러니까 라지 N은 단위 원을 몇 등분, 이 파일을 몇 등분 할 거냐가 기본이면 요게 되는 거고, K라고 하면 K가 1이면 이건 거고, K가 2면 이건 거죠. 한 번에 얼마만큼 많이 증가할 거냐에 대한 K가 그 앵귤러 벨라시티의 크기를 나타내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이제는 곱해지면 그 K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예.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이것을 시각화를 시켜 볼 텐데, 그래서 이 X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K가 K를 이제 K는 0부터 7까지 가질 수 있고 N도 0부터 7까지 가질 수 있는데, N은 시간이 흐르는 거고 K는 서로 다른 프리퀀시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퀀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러스 해보면 이렇게 됐죠? 코사인, 사인 해서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단위원으로 이 단위원을 표현한 하나의 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K가 커질수록 K가 4가 되면 가장 빨라지겠죠? 그 다음 K가 다시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플러스 하는데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이게 프리퀀시고 이게 n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프리퀀시가 커지는 거고 이게 n이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제가 상상을 할 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그림에 대한 이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좀 코스티매틱하게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러한 코드들도 있는데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유익한 코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도 사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즈를 할 때, 이 콤마를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댐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강의에 보여드렸지, 이제 이런 동영상인 거죠. 그렇게 해서 물 속에다가 The mass won't oscillate higher than the water's surface. Once again, press Start in Data Studio and set the mass in oscillation. Again, it is important that the mass does not breach the surface. 자,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x는 거에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곱하기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j 곱하기 2파이 나누기 n 곱하기 k 곱하기 n인데 여기서 k를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고, 이것을 플러스를 하면 실수값과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실질적으로 3차원 공간상에서 도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폴라 폼으로 할 때는 폴라의 그 다음 앵글이겠죠? x 그 다음 절대값 x를 하고 이렇게 하면 폴라라 스펠링이 틀렸네요. A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회전하는 것들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활용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해서 여러분들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뭐냐 하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이건 크기고 페이즈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앵글로 하고 여기를 페이지로 하면 앵글이 틀렸네요. 앵글이 하면 베이스도 스펠링이 다 틀렸네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앵글은 0에서 2파이 사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를 가지는 거죠. 파이가 3.14니까 페이즈는 그대로 다 가지는 겁니다. 앵글은 그대로고 잠시만요. 제가 페이즈에 페이즈를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페이즈고 여기를 앵글로 하면 이제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은데 페이즈와 앵글을 매틀랩에서 서로 좀 다르게 쓴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호가 벡터라는 거. 저희가 벡터는 이렇게 칼럼으로 세우는 걸 이해를 했고, 이제 신호도 이렇게 세우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벡터에서 트랜스포즈도 할 수 있고, 헐미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벡터기 때문에 행렬 곱을 하는데, 행렬 곱을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일 수도 있고, 이제 이너 프로덕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너 프로덕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너 프로덕트가 벡터에서 디파인 되지만 시그널도 이제 벡터니까 벡터의 시그널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할 수 있고,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은 시그널이 그 수직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준다는 것을 했고, 또 그 멀티플리케이션 이너 프로덕트의 시퀀스로도 볼 수 있다가 전체 내용이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코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복소수일 때 이제 A는 이게 A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자 보시면 트랜스포즈만 붙였는데 이 항이 여기에 있고 이 항이 여기 있기는 한데 지금 컨주게이트 되었죠.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소수일 때 제가 다시 강조를 드렸고 이제 신호 행렬의 멀티플리케이션은 신호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는 그 두 개의 시밀러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0일 때는 오토고널 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도 0이고 이렇게 해도 0이고 이 두 개는 서로 수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이지 않겠지만 이 두 개의 신호는 수직입니다. 이 두 개의 신호는 서로 수직입니다. 여러분들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신호에서 수직을 따지는 것은 이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게 데피니션입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봤죠. 단위 원상에서 이것을 사인, 코사인 또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또는 하모닉 사이누소이드로 해서 K 값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보면 이제 K가 프리퀀시라는 것을 프리퀀시 인덱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K가 달라진 두 사이누소이드는 하모닉 사이누소이드는 수직이라는 것. 같으면 그 값은 n이라는 것을 같으면 그 값은 n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32개를 등분을 했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D2를 D1을 코사인부터 해보죠. 코사인부터 곱하기 파이 곱하기 나누기 n 곱하기 k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세워야겠죠. 칼럼이니까 D2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K가 1 그리고 K가 2 이제 K가 이제 서로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두 개를 플랫해보고 이너 프로덕트를 했습니다.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하면 이렇고 이런데 이제 K가 1인 거고 K가 2니까 분명히 더 빠르게 2배만큼 빠르죠. 그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거의 0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K가 1인 거 한번 하고 K가 역시 2인 걸 할 텐데 D1을 익스포넨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 파이 n 곱하기 K 곱하기 n인데 여기서는 역시 이것도 칼럼으로 해야 이렇게 세워야겠죠? 이것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것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여기 D2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거의 0이죠. 두 개의 지금 이거 이제 복소수니까 D1의 그 실수값과 이미지너리, D2의 실수값과 이미지너리 이 두 개를 곱하면 수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또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이 됐다. 그러면 그 이너 프로덕트 값은 지금 n이 32죠. 30이랑 같다는 거. 이걸 2로 해보겠습니다. 2로. 그래도 여전히 32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너 프로덕트 같은 거에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n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노멀라이징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와서 해서 앞부분에다가 곱하기를 할 텐데 1 over SQRT겠죠? 그래서 n을 하면 3, 5니까 이거를 S3라고 하고 K를 3으로 갖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S5를 가지고 5를 하고 해보면 다른 거는 거의 0, 같은 것은 1, 1. 이제 노멀라이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같은 것을 했을 때. 예, 그렇게 해서 노멀라이징도 했다는 것을 코드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 행렬 곱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이너 프로덕트의 시퀀스라는 거, 칼럼 와이즈 이렇게 시퀀스라는 거까지 하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았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시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고 좀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다루지 않고 중요한 것만 코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